사람은 누구나 다짐한다. 내일은 더 지혜롭게 살겠다고. 내년에는 더 건강하겠다고. 언젠가는 진짜 나답게 살아보겠다고. 그러나 현실은 그 다짐을 비웃듯 순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라는 말이 쌓여 삶을 지배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변명이 내일을 빼앗아간다. 철학자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늘 미래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시간을 그저 통과해야 할 과정처럼 취급한다. 미래의 행복은 언제나 현재라는 작은 벽돌 위에 지어지는 집이다. 지금 이 순간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내일을 바꿀 수 있겠는가? 불교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법구경에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람은 움직인다. 마음이 더럽혀지면 고통이 따르고 마음이 맑으면 기쁨이 따른다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순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도 말한 바 있다. 인생 전체는 습관들의 덩어리다. 거창한 계획보다 사소한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통찰이다. 삶을 망치는 것은 큰 실패가 아니라 아주 작은 변명과 타협일 때가 많다. 우리는 알면서도 다시 그 길을 걷는다. 익숙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멀리 있지 않다. 다만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조용히 삶의 모양을 빚어낼 뿐이다. 매일 반복되는 선택, 순간순간의 행동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설계한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되풀이하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변화를 원한다면 생각보다 더 작고 단순한 한 걸음을 지금 당장 내디뎌야 한다. 이번에 낭독할 책은 나는 다시 나를 설계하기로 했다이다. 독일 최고의 자기계발 멘토 마르틴 베를레. 그가 23년간 수천 명을 상담하며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을 추려 52가지로 정리한 책이다. 무기력, 게으름, 부정적인 생각, 지나친 완벽주의. 누구에게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하고 계획을 세워보지만 대체로 작심삼일을 넘기지 못한 채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면 더 큰 좌절감과 자기 비하에 시달리게 된다. 이 책은 바로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 다시 자기 자신을 설계하라는 강렬한 초대장이다. 사람들은 변화에는 대단한 결심 혹은 충만한 의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마르틴 베를레가 수천 명을 상담한 결과에 따르면 의욕과 결심이 없어도 누구나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마르틴 베를레는 인생을 망치는 것은 대단한 시련이 아니라 사소한 변명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주저앉고 싶은 순간 자기 합리화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이 책을 펼쳐볼 것을 권한다. 지혜로운 어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앉아 바로 리모컨부터 찾는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은 사람이 저녁으로 피자를 주문한다. 인생에서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에게 버럭 화를 낸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밤마다 지난 일을 떠올리며 자신을 비난한다. 인간은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른다.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익숙하기에 그 길을 간다. 그 길의 끝엔 무엇이 있나? 원하던 목적지가 거기에 있을까? 아니다. 목표와 다른 행동은 예상치도 못한 곳에 우리를 데려다 놓을 것이다. 미친 짓의 정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놔두면서 동시에 무언가가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이다. 인생을 망치는 것은 대단한 시련이 아니라 사소한 변명이다. 괜찮겠지. 어쩔 수 없잖아. 나만 참으면 모두가 편해 같은 순간순간 내뱉는 자조 섞인 말이 변화를 가로막고 인생을 정체시킨다. 이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힘들어서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철학자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의 말이다. 뭔가를 시작하려면 의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잘못한 것이다. 그 반대이다. 일단 시작하면 의욕이 생긴다. 의욕, 자제력, 신뢰 등 모든 미덕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다. 그들을 깨울 수 있는 것은 당신의 결심이 아니라 행동이다. 자존감은 일상의 작은 약속을 지키는 동안 조금씩 단단해진다. 성공은 매일 이루는 사소한 성취들이 차곡차곡 쌓여 이루어진다. 반대로 인생을 망치는 것은 습관적인 자기 합리화와 미세한 좌절이다. 삶은 의외로 작은 것들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니 뭐든지 하기로 했다면 그냥 시작하라. 부담스럽다면 더 작게 쪼개서 하기 쉽게 만들라. 작은 결심과 행동은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실패가 누적되면 한 번에 되돌리기 힘들다. 목표는 멀어 보이고 실패는 어렵지만 일상의 유혹은 즉각적이고 강력하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휘발성 쾌락과 소중한 가치를 맞바꾼다.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스마트폰에 써버린다. 술과 담배로 건강을 낭비한다. 돈을 쇼핑에 탕진하고 위험한 투자를 감행한다. 그러다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에 이르러 기대한 곳에 도착하지 못했음을 알고 후회한다.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다. 꾸준한 사람들은 눈앞의 작은 성공에 집중한다. 그렇게 딱 한 걸음씩 전진해 어느덧 목표에 도달한다.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목표에 집중하고 그것을 해내면 자신을 칭찬하자. 살다 보면 때로는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실수를 저지르고 약점이 드러나고 변수가 생기고 목표를 놓친다. 이것은 정상이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최대한 빨리 성공하려고 애쓴다.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고 세상이 거기에 발맞춰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예상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어디 있던가. 예기치 못한 변수가 순식간에 뒤통수를 후려친다. 철저한 준비도 변수를 막을 수는 없다. 인생에 대한 불변의 법칙 중 하나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삶이 흥미롭다.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변화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노력하며 살아간다. 미래를 꿈꾸고 자신을 단련하며 거기서 생동감을 느낀다. 만약 모든 게 정해진 세상이라면 노력도 성취도 무용지물일 것이다. 죽은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 재미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라. 불안한 마음은 세상을 박제하고 싶어 한다. 생동감과 유연성을 제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멈춘 공간으로 바라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세상은 변수로 가득하다. 아무리 대비해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사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예측 불가능한 파도를 타는 서퍼들처럼, 변수가 생기면 재빠르게 대응하는 창업가들처럼 완벽한 준비보다 즉각적인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 삶에는 선택지가 너무 많다. 휴지를 하나 사더라도 종류가 천차만별이다. 별로 중요한 선택도 아닌데 자꾸 스트레스를 받거나 선택을 미루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라. 선택지가 많을수록 선택에 드는 수고는 늘어나지만 결과엔 별 차이가 없다. 각각의 차이를 구별하는 게 당신의 행복에 정말로 필요한가? 그게 아니라면 선택지를 한정하고 시간을 제한하라. 우리의 유한하고 소중한 삶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허비할 수는 없다.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가치 있는 일에 쓴다는 것이다. 그러니 필요 이상으로 구덩이를 파지 말라.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을 우선하고 그것도 시간을 제한하라. 필요 이상으로 판 구덩이가 무덤이 될 수 있다. 한 곳에서 불행했던 사람이 다른 곳에서 더 행복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작가 아이소포스의 말이다. 많은 사람이 착각에 빠진다. 사무실에 우울하게 앉아서 야자수가 자라는 따뜻한 섬에 있다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한다. 관계 문제로 좌절하면서 행복하게 평생을 함께할 꿈의 파트너를 상상한다. 행복은 언제나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나온다. 당신이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당신 안에 있다. 태도가 외부 상황보다 더 중요하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선택한다면 어디든지 행복한 장소가 될 수 있다. 인생은 원래 힘들다. 운명은 때론 가혹하다. 그런데 운명과 맞서 싸우기를 멈추면 운명은 갑자기 아군이 된다. 인생의 내공은 힘든 순간에 쌓인다.
시련이 불쑥 들이닥쳤다고 해서 모두 불행해지진 않는다. 암울한 상황이어도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가진 게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런 인생의 토대에 집중하는 사람은 위기에 강하다. 함부로 흔들리지 않고 쉽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언제나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평상심을 잃지 않는다. 강한 멘탈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당신이 찾는 진리는 당신 안에 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면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도 웬만큼 해결된다. 당신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당신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자체 제작할 것이냐다. 코넬 대학교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 걱정하는 일의 97%는 결코 일어나지 않거나 쉽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한다. 삶에는 온갖 행운과 불운이 수시로 찾아온다. 그때마다 지나치게 행복해하고 지나치게 좌절감에 휩싸이면 감정이 남아나질 않는다.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서 목표를 향해 인생을 이끌어갈 힘이 없다. 우리의 정신은 끊임없이 과거나 미래를 표류한다. 그리고 과거로부터는 후회를, 미래로부터는 걱정을 지금 여기로 가져온다. 인도에서는 원숭이를 포획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쓴다. 코코넛에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 나무에 걸어둔다. 간식 냄새를 맡은 원숭이들은 구멍에 손을 넣어 바나나를 움켜쥔다. 그런데 손을 뺄 수가 없다. 구멍이 너무 작아 주먹을 펴야 손이 빠지는데 주먹을 펴면 바나나를 놓치기 때문이다. 결국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움켜쥔 채로 포획되고 만다. 후회와 불안이 마치 바나나와 비슷하다. 움켜쥐면 해결될 거라는 환상 때문에 끝내 놓지 못한다. 그렇게 지난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에 포획되어 지금 현재를 놓친다. 이미 지난 일을 계속 붙잡고 있을 이유가 뭐란 말인가? 괴롭힘을 당했든, 관계가 깨졌든, 배신을 당했든, 다른 사람을 잘못 판단했든, 꿈을 포기해야 했든,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은 지금 당장 내려놓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 그 즉시 불행과 고난이 사라지고 기쁨과 여유가 흐르기 시작한다. 작가이자 철학자인 에크하르트 톨레의 말이다. 인생은 호흡과 같다. 그것은 저절로 발생한다. 누가 잘못해서 혹은 잘해서와 같은 가치 판단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진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을 안아 급류를 건너고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강을 건너게 당신이 도와준 사람도 당신을 강으로 밀어넣은 사람도 모두 잊으라.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라. 인생이 조건 없이 주는 기쁨과 평온을 만끽하라.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다. 사소한 습관 하나, 작은 태도 하나가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간다.
우리는 흔히 준비가 되면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일단 시작해야 의욕이 생기고, 시작해야 자제력이 깨어나며, 시작해야 신뢰가 단단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괜찮겠지라는 변명과 나만 참으면 돼라는 자기 합리화가 삶을 조금씩 무겁게 만든다. 삶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철저히 계획해도 변수는 예고 없이 들이닥친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살아있음의 증거다.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살아볼 만한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흐름이 있기에 우리는 도전하고 배우고 단단해진다. 삶의 내공은 순탄한 날이 아니라 거센 파도를 건너는 순간에 쌓인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 손에 있다. 놓을 것을 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다면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걱정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 삶의 기쁨과 평온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바로 지금 작게 행동하는 용기 속에서 피어난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세상이 당신 안에 있는 것처럼 태도를 바꾸는 순간, 지금 이 자리도 충분히 빛난다. 삶은 짧고 시간은 유한하다. 그러니 쓸모없는 구덩이를 파내라.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진짜 가치 있는 일에 마음과 시간을 써라.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내일은 없다.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이 있다. 그 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당신 손에 달려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짐한다. 내일은 더 지혜롭게 살겠다고. 내년에는 더 건강하겠다고. 언젠가는 진짜 나답게 살아보겠다고. 그러나 현실은 그 다짐을 비웃듯 순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라는 말이 쌓여 삶을 지배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변명이 내일을 빼앗아간다. 철학자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늘 미래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시간을 그저 통과해야 할 과정처럼 취급한다. 미래의 행복은 언제나 현재라는 작은 벽돌 위에 지어지는 집이다. 지금 이 순간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내일을 바꿀 수 있겠는가? 불교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법구경에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람은 움직인다. 마음이 더럽혀지면 고통이 따르고, 마음이 맑으면 기쁨이 따른다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순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도 말한 바 있다. 인생 전체는 습관들의 덩어리다. 거창한 계획보다 사소한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통찰이다. 삶을 망치는 것은 큰 실패가 아니라 아주 작은 변명과 타협일 때가 많다. 우리는 알면서도
다시 그 길을 걷는다. 익숙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멀리 있지 않다. 다만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조용히 삶의 모양을 빚어낼 뿐이다. 매일 반복되는 선택, 순간순간의 행동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설계한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되풀이하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변화를 원한다면 생각보다 더 작고 단순한 한 걸음을 지금 당장 내디뎌야 한다. 이번에 낭독할 책은 나는 다시 나를 설계하기로 했다이다. 독일 최고의 자기계발 멘토 마르틴 베를레. 그가 23년간 수천 명을 상담하며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을 추려 52가지로 정리한 책이다. 무기력, 게으름, 부정적인 생각, 지나친 완벽주의. 누구에게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하고 계획을 세워보지만 대체로 작심삼일을 넘기지 못한 채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면 더 큰 좌절감과 자기 비하에 시달리게 된다. 이 책은 바로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 다시 자기 자신을 설계하라는 강렬한 초대장이다. 사람들은 변화에는 대단한 결심 혹은 충만한 의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마르틴 베를레가 수천 명을 상담한 결과에 따르면 의욕과 결심이 없어도 누구나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마르틴 베를레는 인생을 망치는 것은 대단한 시련이 아니라 사소한 변명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주저앉고 싶은 순간 자기 합리화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이 책을 펼쳐볼 것을 권한다. 지혜로운 어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앉아 바로 리모컨부터 찾는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은 사람이 저녁으로 피자를 주문한다. 인생에서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에게 버럭 화를 낸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밤마다 지난 일을 떠올리며 자신을 비난한다. 인간은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른다.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익숙하기에 그 길을 간다. 그 길의 끝엔 무엇이 있나? 원하던 목적지가 거기에 있을까? 아니다. 목표와 다른 행동은 예상치도 못한 곳에 우리를 데려다 놓을 것이다. 미친 짓의 정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놔두면서 동시에 무언가가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이다. 인생을 망치는 것은 대단한 시련이 아니라 사소한 변명이다. 괜찮겠지, 어쩔 수 없잖아. 나만 참으면 모두가 편해 같은 순간순간 내뱉는 자조 섞인 말이 변화를 가로막고 인생을 정체시킨다. 이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힘들어서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철학자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의 말이다. 뭔가를 시작하려면 의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잘못한 것이다. 그 반대이다.
일단 시작하면 의욕이 생긴다. 의욕, 자제력, 신뢰 등 모든 미덕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다. 그들을 깨울 수 있는 것은 당신의 결심이 아니라 행동이다. 자존감은 일상의 작은 약속을 지키는 동안 조금씩 단단해진다. 성공은 매일 이루는 사소한 성취들이 차곡차곡 쌓여 이루어진다. 반대로 인생을 망치는 것은 습관적인 자기 합리화와 미세한 좌절이다. 삶은 의외로 작은 것들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니 뭐든지 하기로 했다면 그냥 시작하라. 부담스럽다면 더 작게 쪼개서 하기 쉽게 만들라. 작은 결심과 행동은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실패가 누적되면 한 번에 되돌리기 힘들다. 목표는 멀어 보이고 실패는 어렵지만 일상의 유혹은 즉각적이고 강력하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휘발성 쾌락과 소중한 가치를 맞바꾼다.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스마트폰에 써버린다. 술과 담배로 건강을 낭비한다. 돈을 쇼핑에 탕진하고 위험한 투자를 감행한다. 그러다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에 이르러 기대한 곳에 도착하지 못했음을 알고 후회한다.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다. 꾸준한 사람들은 눈앞의 작은 성공에 집중한다. 그렇게 딱 한 걸음씩 전진해 어느덧 목표에 도달한다.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목표에 집중하고 그것을 해내면 자신을 칭찬하자. 살다 보면 때로는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실수를 저지르고 약점이 드러나고 변수가 생기고 목표를 놓친다. 이것은 정상이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최대한 빨리 성공하려고 애쓴다.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고 세상이 거기에 발맞춰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예상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어디 있던가. 예기치 못한 변수가 순식간에 뒤통수를 후려친다. 철저한 준비도 변수를 막을 수는 없다. 인생에 대한 불변의 법칙 중 하나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삶이 흥미롭다.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변화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노력하며 살아간다. 미래를 꿈꾸고 자신을 단련하며 거기서 생동감을 느낀다. 만약 모든 게 정해진 세상이라면 노력도 성취도 무용지물일 것이다. 죽은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 재미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라. 불안한 마음은 세상을 박제하고 싶어 한다. 생동감과 유연성을 제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멈춘 공간으로 바라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세상은 변수로 가득하다. 아무리 대비해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사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예측 불가능한 파도를 타는 서퍼들처럼 변수가 생기면 재빠르게 대응하는 창업가들처럼 완벽한 준비보다 즉각적인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 삶에는 선택지가 너무 많다.
휴지를 하나 사더라도 종류가 천차만별이다. 별로 중요한 선택도 아닌데 자꾸 스트레스를 받거나 선택을 미루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라. 선택지가 많을수록 선택에 드는 수고는 늘어나지만 결과엔 별 차이가 없다. 각각의 차이를 구별하는 게 당신의 행복에 정말로 필요한가? 그게 아니라면 선택지를 한정하고 시간을 제한하라. 우리의 유한하고 소중한 삶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허비할 수는 없다.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가치 있는 일에 쓴다는 것이다. 그러니 필요 이상으로 구덩이를 파지 말라.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을 우선하고 그것도 시간을 제한하라. 필요 이상으로 판 구덩이가 무덤이 될 수 있다. 한 곳에서 불행했던 사람이 다른 곳에서 더 행복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작가 아이소포스의 말이다. 많은 사람이 착각에 빠진다. 사무실에 우울하게 앉아서 야자수가 자라는 따뜻한 섬에 있다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한다. 관계 문제로 좌절하면서 행복하게 평생을 함께할 꿈의 파트너를 상상한다. 행복은 언제나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나온다. 당신이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당신 안에 있다. 태도가 외부 상황보다 더 중요하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선택한다면 어디든지 행복한 장소가 될 수 있다. 인생은 원래 힘들다. 운명은 때론 가혹하다. 그런데 운명과 맞서 싸우기를 멈추면 운명은 갑자기 아군이 된다. 인생의 내공은 힘든 순간에 쌓인다. 시련이 불쑥 들이닥쳤다고 해서 모두 불행해지진 않는다. 암울한 상황이어도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가진 게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런 인생의 토대에 집중하는 사람은 위기에 강하다. 함부로 흔들리지 않고 쉽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언제나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평상심을 잃지 않는다. 강한 멘탈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당신이 찾는 진리는 당신 안에 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면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도 웬만큼 해결된다. 당신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당신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자체 제작할 것이냐다. 코넬 대학교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 걱정하는 일의 97%는 결코 일어나지 않거나 쉽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한다. 삶에는 온갖 행운과 불운이 수시로 찾아온다. 그때마다 지나치게 행복해하고 지나치게 좌절감에 휩싸이면 감정이 남아나질 않는다.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서 목표를 향해 인생을 이끌어갈 힘이 없다. 우리의 정신은 끊임없이 과거나 미래를 표류한다. 그리고 과거로부터는 후회를, 미래로부터는 걱정을 지금 여기로 가져온다. 인도에서는 원숭이를 포획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쓴다. 코코넛에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 나무에 걸어둔다. 간식 냄새를 맡은 원숭이들은 구멍에 손을 넣어 바나나를 움켜쥔다. 그런데 손을 뺄 수가 없다. 구멍이 너무 작아 주먹을 펴야 손이 빠지는데 주먹을 펴면 바나나를 놓치기 때문이다. 결국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움켜쥔 채로 포획되고 만다. 후회와 불안이 마치 바나나와 비슷하다. 움켜쥐면 해결될 거라는 환상 때문에 끝내 놓지 못한다. 그렇게 지난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에 포획되어 지금 현재를 놓친다. 이미 지난 일을 계속 붙잡고 있을 이유가 뭐란 말인가? 괴롭힘을 당했든, 관계가 깨졌든, 배신을 당했든, 다른 사람을 잘못 판단했든, 꿈을 포기해야 했든,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은 지금 당장 내려놓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 그 즉시 불행과 고난이 사라지고 기쁨과 여유가 흐르기 시작한다. 작가이자 철학자인 에크하르트 톨레의 말이다. 인생은 호흡과 같다. 그것은 저절로 발생한다. 누가 잘못해서 혹은 잘해서와 같은 가치 판단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진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을 안아 급류를 건너고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강을 건너게 당신이 도와준 사람도 당신을 강으로 밀어넣은 사람도 모두 잊으라.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라. 인생이 조건 없이 주는 기쁨과 평온을 만끽하라.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다. 사소한 습관 하나, 작은 태도 하나가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간다. 우리는 흔히 준비가 되면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일단 시작해야 의욕이 생기고, 시작해야 자제력이 깨어나며, 시작해야 신뢰가 단단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괜찮겠지라는 변명과 나만 참으면 돼라는 자기 합리화가 삶을 조금씩 무겁게 만든다. 삶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철저히 계획해도 변수는 예고 없이 들이닥친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살아있음의 증거다.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살아볼 만한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흐름이 있기에 우리는 도전하고 배우고 단단해진다. 삶의 내공은 순탄한 날이 아니라 거센 파도를 건너는 순간에 쌓인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 손에 있다. 놓을 것을 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다면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걱정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 삶의 기쁨과 평온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바로 지금 작게 행동하는 용기 속에서 피어난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세상이 당신 안에 있는 것처럼 태도를 바꾸는 순간, 지금 이 자리도 충분히 빛난다. 삶은 짧고 시간은 유한하다. 그러니 쓸모없는 구덩이를 파느라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진짜 가치 있는 일에 마음과 시간을 써라.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내일은 없다.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이 있다. 그 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당신 손에 달려 있다.